오, 나는 외치고 싶다. 마이크를 쥐고 전 세계의 인류를 향해서 외치고 싶다. 인제도 너희들은 우리를 약한 족속이라 부를 터이냐. 1936년 8월의 어느 날 새벽, 상록수의 저자 심훈이 집 앞에 뿌려진 호회의 뒷면에 휘갈겨 쓴 시의 일부입니다. 그 호회에 담긴 것은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와 남승용 선수가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차지했다는 뉴스였습니다. 흥분한 사람은 심훈뿐이 아니었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은 물론 조선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손군 만세, 남군 만세 소리가 드높았습니다. 특히 금메달을 차지한 손기정 선수는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동메달리스트 남승용 선수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까 합니다. 남승용은 1912년생으로 손기정과 동갑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이 고향이죠. 순천 공립보통학교 학적부가 남아있는데 교사는 남승용 어린이에 대해 이런 평을 남기고 있습니다. 침착 과묵하고 진실한 편이나 좀 화를 잘 낸다. 요즘 말로 하면 좀 까칠한 성격이었다고나 할까요? 사촌 형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하는 걸 보고 관심을 갖게 된 그는 마라톤 선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1932년 조선 육상 선수권 대회 5000m와 10000m를 휩쓸고 육상 명문 양정고보를 다니다가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신문 배달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1935년 일본 건국기념 마라톤 대회에서 남승용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역주하던 남승용은 벼랑간 달려든 자동차에 치여 나동그라졌습니다. 하지만 피를 뿌리면서도 나머지 4km를 끝까지 달려서 1등으로 골인했죠. 이 사고로 그는 6개월 동안이나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도 훈련을 계속했고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일본 대표 선발전에 기어코 출전합니다. 일본인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마라톤 출전 선수는 각 나라마다 3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1932년 LA 올림픽 때에도 김은배, 권태야 두 조선인이 출전했던 것입니다. 또다시 이른바 조센징 2명이 일본 올림픽 대표에 나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던 일본 육상협회가 잔머리를 씁니다.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손기정을 데려가되 남승용이 선발전에서 2위 이하로 떨어질 경우 탈락시킨다는 작전을 짠 거죠. 하지만 손기정과 남승용도 이 잔머리를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둘 역시 작전을 짭니다. 손기정이 초반 오버페이스를 했고 그걸 따라잡으려고 기를 쓰던 일본 선수들이 그만 나가 떨어지고 만 거죠. 그래서 남승용은 선발전 1위를 차지합니다.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를린 현지에 기어코 일본 선수 2명을 데리고 갔고 엔트리 제출 5일 전 일본인 코치는 손기정과 남승용을 부릅니다. 일본의 국책이다. 너희 둘 중 한 명은 빠져줘야겠다. 이때 둘은 또 한 번 의기투합합니다. 손기정은 남승용이 뛰기로 했다고 뻗대고 남승용은 손기정이 뛰기로 했다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식으로 일본인들을 헷갈리게 한 거죠. 최악의 경우 스위스 망명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이에 일본인들은 또 한 번 코미디를 벌입니다. 베를린 현지에서 마지막 선발전을 치른 거죠. 하지만 손기정과 남승용은 이미 그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번갈아 가며 일본 선수를 오버워크 시켜 몸살이 나게 만들어 15일간 병동에 입원시켜버렸을 만큼 말입니다. 마지막 선발전 과정에서 일본인 선수 하나는 쓰러지고 나머지 일본 선수는 도저히 안 되겠던지 지름길로 돌아뛰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들통이 나고 말았죠. 이 사실을 한 남승용은 사색이 된 일본 선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서서는 분노의 주먹을 날려버립니다. 너는 운동선수도 아니여. 일본 선수는 반항도 못하고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이 난리를 치르고 남승용은 베를린 스타디움에 입성했고 동메달을 차지한 겁니다. 시상대에서 손기정과 남승용 선수는 한 번도 웃지 않았고 메달의 기쁨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슨 벌이라도 서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남승용은 손기정이 부러웠다고 회고했습니다.
메달의 색깔이 탐난 게 아니었습니다. 송기정은 히틀러가 준 화분으로 일장기를 가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사진을 보면 남승용의 바지는 어색할 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일장기를 어떻게든 덮어보고 싶어 몸부림치는 흔적이라고 합니다. 해방 이후 정부 수립 이전이었던 1947년 조선 마라톤 팀은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데 남승용은 코치 겸 선수로 출전했습니다. 나이 36. 마라톤 선수로는 환갑, 진갑 다 지난 나이였지만 그래도 그는 보스턴 거리를 달립니다. 태극기를 달고 우승해보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이 하나, 그리고 새까만 후배 서윤복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서윤복은 이 대회에서 우승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그는 남승용이 아니었다면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60년대 초반까지 육상계에 몸 담았지만 젊은 사람들이 해야 육상이 발전한다며 모든 것을 걷어치우고 나왔던 그는 이후 평생 동안 은둔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송기정이 고생은 같이 하고 빛은 나만 본다며 안타까워했듯 1등에 목매다는 한국인들은 동메달 남승용에게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졌고 대접도 덜 했으니까요. 1996년 베를린 올림픽 60주년을 맞아 후배 체육인들이 송기정과 남승용에게 나란히 금메달을 선사했을 때 반색을 했던 것은 송기정이었습니다. 후배들 덕분에 남선배에게 진 빚을 갚는 기분입니다 하며 기뻐했죠. 그 후 남승용은 다시 세상의 기억과 시선으로부터 사라졌고 2001년 2월 20일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차에 치여 피를 흘리면서도 달렸던 불굴의 마라토너, 30 중반에 새까만 후배의 페이스메이커를 마다하지 않고 42.195km를 완주했던 스포츠맨의 전설 남승용. 그는 위대한 마라토너였습니다.